여러분, 이 건물 주변은 공업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고 생활 기반도 완전히 갖춰져 있어서 임대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임차인이 꽉 차 있어서 공시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지 이제 겨우 7년 조금 넘은 근린주택인데 몇 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은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숨은 보물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법원에 가서 낙찰받고 2달 안에 구조를 정리한 뒤 투자금은 모두 회수하고 이후에는 임대료로 평생 월급 받으며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외면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 더 이상 바라볼 만한 경매 물건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인 이 건물, 지금부터 하나씩 전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매 사건으로 사건 번호 2024타경심만 7357번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47-14번지에 위치한 근린주택이며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일괄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403.6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22평 정도 되는 넉넉한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 건물 연면적은 약 658.68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99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17억 3,600만원으로 평가되었지만 현재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수준인 약 8억 5천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8,510만원 정도만 준비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각 기일은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말 그대로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서 신축급 다가구 근린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47-14번지로 주변에 공업단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단과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생활권이라 임대 수요가 끊기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출퇴근 인구가 만들어지는 지역은 임대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이 물건이 딱 그런 곳에 있습니다. 교통도 좋습니다. 지도 기준으로 서김해 IC 방향은 약 810m 정도라서 차로는 금방이고 도보로도 10여 분대 거리입니다. 봉황역도 약 1.93km 수준이라 자전거로는 7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해서 공단 근로자 수요뿐 아니라 생활형 임차 수요까지 같이 받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물건의 주변 환경을 보면 현재도 계속 개발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지역으로 이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자꾸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건물 구조를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근린주택으로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대지 면적은 403.6제곱미터로 약 122평이며 건물은 연면적 691.34제곱미터로 약 209.5평 규모이고 건축면적은 240.84제곱미터, 건폐율은 약 59.67%, 용적률은 약 171.29%로 나옵니다. 착공은 2018년 3월 28일, 사용 승인은 2018년 10월 17일이라서 건물 컨디션 자체가 신축급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층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성격의 공간과 공용계단실 그리고 사무소로 표시된 공간이 함께 잡혀 있고 2층은 다가구 주택 5가구, 3층도 다가구 주택 5가구, 4층은 다가구 주택 2가구로 구성되어 전체 세대수는 총 12가구입니다. 즉 1층에서 상가나 사무 성격의 임대 수익을 만들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 임대 수익을 받는 구조라서 공단 배후 수요와 맞물리면 공실 없이 꽉 찬 운영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런 구조를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서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이 물건의 핵심이고 다음 단계에서는 숨은 권리는 없는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떤지, 이 물건을 과연 낙찰받아도 괜찮은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직접 오가는 핵심 구간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를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0월 23일 설정된 농협근저당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8억 4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근저당이 이 사건의 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이 근저당보다 뒤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임차권 설정 등은 낙찰로 전부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등기부를 보면 디지털 캐피탈 가압류,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압류, 개인 가압류, 김해시 압류, 국세 압류 등 여러 권리가 얽혀 있지만 전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이라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배당표에서도 농협 근저당이 약 8억 3,700만 원 정도를 배당받고 소멸되는 구조라서 등기상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되는 물건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에는 1층 근린을 포함하여 모두 13가구를 임차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 조사에서 임차인이 모두 17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4분의 임차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당 신청을 누가 했는지 살펴보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면 5분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한 분은 미처 배당 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공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배당 신청을 한 12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2분 중에 딱 한 분만 대항력이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을 임대하신 최호님이십니다. 보증금은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이분은 전입신고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은 현재 1층을 임대 중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1층은 근린이라 사업자 신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결론적으로 그럼 대항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비고란을 확인하여 보면 2022년 11월 30일 계약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날짜로 볼 때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하면 그것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 역시 배당 신청을 하였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분의 전세보증금 1천만 원은 법원에서 배당을 최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 12분이 되었던 15분이 되었던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등기상 권리도 깔끔하게 소멸되고 임차보증금 인수 부담도 없는 전형적인 무인수 구조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의 금융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8억 5,066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낙찰가의 70%를 기본 대출로 잡으면 약 5억 9,546만 원 수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총 13칸 구조이기 때문에 방 하나당 1,000만 원씩 총 1억 3천만 원의 방 빼기 비용을 먼저 대출금에서 차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행 가능한 대출금은 약 4억 6,546만 원 정도로 정리됩니다. 이제 낙찰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기 자본을 보겠습니다. 낙찰가에서 이 대출금 4억 6,546만 원을 제외하면 약 3억 8,52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금액이 낙찰대금 중에서 낙찰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제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더해보겠습니다. 취득세 3%와 지방교육세 0.3%를 합한 총 3.3%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낙찰가 8억 5,066만 8천 원에 3.3%를 적용하면 세금은 약 2,80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과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총 취득 부대비용은 약 2,957만 원 정도로 정리됩니다. 이제 낙찰자가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총 자기자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대금 중 자기자본 약 3억 8,520만 원에 취득 부대비용 약 2,957만 원을 더하면 자기자본 총투자금은 약 4억 1,477만 원 정도로 정리됩니다. 그럼 은행 대출과 자기자본을 모두 합하면 8억 8,024만 원입니다. 이제 금융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금 4억 6,546만 원의 금리 4%를 적용하면 연이자는 약 1,860만 원 수준이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이자는 약 1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낙찰자가 직접 투입한 자기자본 약 4억 1,477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 이자를 같은 4%로 계산하면 연 약 1,658만 원, 월 약 138만 원 수준이 됩니다. 결국 이 물건의 월 총 금융비용은 약 293만 원 정도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1층 근린 부분을 주택으로 함께 계산한 점은 실무와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임대 수익 구조를 실제 숫자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현재 확인되는 임차 보증금 총액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대출을 모두 정리하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실행하게 될 은행 대출금은 약 4억 6천5백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임차 보증금에서 먼저 상환하면 남는 보증금은 약 3억 7천4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 남은 보증금으로 낙찰자가 실제로 투입했던 자기 자본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취득세와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한 자기 자본은 약 4억 1천4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에서 남은 금액은 약 3억 7천4백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 4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즉, 이 물건은 투자금 대부분이 보증금으로 회수되고 실제로 묶이는 돈은 약 4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족한 4천만 원을 연 4% 이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이자는 약 16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이를 월로 나누면 약 13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제 실제 월세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월세 총액은 182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방금 계산한 금융비용 13만 원을 빼면 약 168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 한 명의 보증금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 명의 보증금을 평균적으로 1억 원 수준으로 가정하면 이 1억 원에서 발생하는 연 4% 이자는 400만 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약 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기존 월 순수익 168만 원에 더하면 최종적으로 약 202만 원 정도의 월 순수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보증금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한 뒤 실제로 묶이는 돈은 약 4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그 상태에서 월 200만 원 안팎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3년 동안 보유한 뒤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실제 숫자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7억 3천6백만 원입니다. 낙찰가는 8억 5천66만 8천 원 수준이고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기타 부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총 취득원가는 약 10억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를 운영한 뒤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 차익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가 17억 3천6백만 원에서 총 취득원가 10억 원을 빼면 단순 양도 차익은 7억 3천6백만 원이 됩니다.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일반 자산으로 보아 연 2%씩 공제가 적용되므로 3년 보유 시 총 6%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 차익 7억 3천6백만 원에 6%를 적용하면 약 4,400만 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그럼 공제 후 양도소득 금액은 약 6억 9천1백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 더 차감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약 6억 8천9백만 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42%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실제 적용세율은 약 46.2% 수준이 됩니다. 이 세율을 과세표준 약 6억 8천9백만 원에 적용하면 총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약 3억 1천8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최종 순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양도차익 7억 3천6백만 원에서 세금 약 3억 1천8백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4억 1천7백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17억 3천6백만 원짜리 이 근린주택 물건을 처음에 내 걸로 만들기 위해 현금 4억 1,500만 원으로 시작하였지만
내 투자금 모두 회수하고도 가만히 있어도 매달 202만 원의 월급 받는 수익을 발생하였다가 3년 후에 매각을 하면 세금 모두 정리하고도 4억 1,700만 원이 남는 경매 장사가 되는 겁니다. 즉,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안정적인 다가구 투자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경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수업료가 어떤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실패로 배우게 되는 수업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업료를 내시는데 어떤 분은 몇천만 원을 내고 경매법원을 떠나거나 저희 같은 경우 몇십억을 들여가며 수업료를 내고도 아직 경매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경매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멤버십에 가입하는 겁니다.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수업료를 내시는 겁니다. 경매에 입찰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전화로 문의하신다면 저희가 먼저 부딪히고 먼저 계산하고 먼저 검증한 물건들을 통해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인 투자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실제 돈이 되는 물건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지인이나 가족,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수업료를 아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숫자로 끝까지 검증한 진짜 수익 구조가 나오는 경매 물건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